안녕하십니까. 에센셜 102제 마지막 시간 90번에서 102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번 공시, 경영 공시네요. 정기 공시 중에서 결산 공시. 결산 공시는 사업 연도 말에 하는 거죠.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몇 년간? 3년간 공시하는. 이거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임시결산 공시 2개월 이내에 해야 되죠. 다음 분기 임시결산일까지 수시공시, 즉시공시 해야 되죠. 몇 년간? 3년간. 이것만 외워두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경영공시는 결산시와 분기별 임시결산 후에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는 이게 정기공시죠. 그죠? 그 다음에 발생하는 즉시 그때그때 공시하는 것은 수시공시로 구별이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정보공시는요. 경영공시, 상품 비교 공시, 그 다음에 보험 모집 공시가 아니라 보험 상품 공시죠. 그래서 경영 공시, 보험 상품 공시, 보험 상품 비교 공시. 그래서 경영 공시와 상품 공시는 보험회사, 비교 공시는 생명보험협회. 이것만 구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별 보험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과 비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정보 공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투명한 거죠. 투명하게, 건전하게 이 보험 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오픈하는 거죠. 수시공시 항목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수시공시 항목이 아닌 거. 자, 수시공시 항목은 딱 외워두셔야 됩니다. 거액의 손실, 정부 기간, 대주주. 이게 다 키워드죠. 불안전 판매 비율은 정기공시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2, 4분기는 6월 말이네요. 그죠? 보통 10일 결산법인이라면 임시결산 공시는 언제까지? 당해년도 결산 공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얘는 그냥 분기 결산이 아니고 2, 4분기니까 반기 결산이니까 당해년도 결산 공시 전까지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불완전 판매 비율. 또는 계약자 및 주주배당,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사항은 수시공시 항목이 아니라 정기공시 항목이 되겠습니다. 앞에 우리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주요 경영 현황 요약에 대한 내용은 수시공시 항목이 아니죠. 수시공시 딱 정해져 있죠. 중대한, 적기 시정조치, 경영 개선 명령, 거액의 손실, 대주주, 정부 이런 게 키워드였죠. 그죠? 나머지는 다 그냥 정기공시 항목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세 번째,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출자 내용 정기공시 항목 아니죠. 제가 수시공시 항목의 키워드에 정부기관 있었죠. 대주주. 92번 보험 안내자료.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도덕적인 이야기인데 한번 보죠. 기재 금지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기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이 되겠네요. 당연히 알려야 될 거. 1번 보험 경과 기간에 따른 해지 환급률 당연히 국가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재 금지 사항이 아니죠. 그럼 어떤 게 기재 금지입니까? 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엉뚱한 거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안내한 거, 이것도 하면 안 되겠죠.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 이거 다 기재 금지입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재무 현황, 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 사고 현황은 어디서 하느냐?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 계리사 손해사정사는 그냥 딱 눈에 들어오니까 얘 나온다 그러면 그냥 감독원이다. 저는 이렇게 딱 기억을 해놓고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 안내자료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은 감독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합성 진단 결과는 보험 안내자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별도입니다. 별도. 타 보험회사 상품과의 펀드 수익률 비교는 보험회사 공시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 딱 들어가면 뭡니까? 이건 협회에서 하는 거죠. 그죠? 자기 회사 상품만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보험회사의 공시, 상품 공시 내용입니다. 93번 계약관리 내용 보겠습니다. 자,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은 계약자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최소 주기는 뭐냐?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인데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이 많기 때문에 분기별 1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산운용 보고서도 분기별 1회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보험계약 관리 내용은 보험회사에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은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탁업자에게 확인을 받아서 계약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는데 얘도 제가 분기별 무조건 변액보험에서는 주기 그러면
웬만하면 다 분기별 1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생명보험협회, 협회는 비교하는 거죠. 변액보험 펀드별 기준 가격, 수익률을 매일 비교를 하지 매월 말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가 채권 금리가 변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공시하면 말이 안 되겠죠. 두 번째,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 이거는 협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입한 회사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내 걸 왜 협회에서 합니까? 그 가입한 회사에서 해야죠.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세 번째, 변액보험의 경우에 연 1회 이상, 연 1회 아니라 그랬죠. 일반 보험일 때 연 1회라 그랬죠. 분기 1회 이상 계약자에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94번, 수수료 안내표. 수수료 안내표도 얘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예, 보험정보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수료 안내표는 계약이 1년 경과한 상품일 경우에만 제공입니다. 참 말이 안 되는데, 자, 수수료 안내표는, 자, 이제, 우리, 이제 설계사님들이 고객하고 상담을 하실 때,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 상품의 수수료는 이런 게 있습니다.를 가입 전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입하고 난 다음에도 조회를 할 수가 있게끔 전후 상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오답으로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틀린 내용입니다. 2번,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에는 설명서에 보수, 수수료 대한 내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약 시 운용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를 해야 되고요. 자산운용 보고서 분기별 1회 이상 교부를 해야 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그랬죠. 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저축성 변액보험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수, 비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수수료 안내표입니다. 예, 수수료와 관련된 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운용보수. 그죠? 그 다음에 최저 보증에 관련된 비용,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적기 시정 조치. 자, 적기 시정 조치는 뭡니까? 말만 들어도 무섭지 않습니까? 빨리 시정 조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 개선 명령, 경영 개선 요구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예, 운용 설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 공시 항목이죠. 즉시 공시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저축성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를 통해 적합성의 진단 결과 수수료를 안내하는데 왜 적합성 진단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얘는 말이 안 되죠. 다음 95번. 저축성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상품 설명서에 처음에 청약하기 전에요. 가입하기 전에. 그 다음에 회사 홈페이지 언제든지 가입 전후에 할 수 있겠죠. 상품 요약서에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산운용 보고서와 수수료 안내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연관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온라인 전용보험 단독실손 의료보험 등의 보험 슈퍼마켓 딱 나오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보험 다 모아 얘기하는 겁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직전 1년간 공시율 또는 과거 운용 실적은 이 수수료 안내표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수수료 안내표의 내용이 아닙니다. 공시율하고 수수료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96번 교육 이수 시간. 자, 이거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출제되는 겁니다. 자, 판매 자격 시험 합격했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판매하기 전에 몇 시간 이상? 4시간 이상 판매 전 교육. 그 다음 매년 1회 몇 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공통으로 예, 4시간. 합이 8시간. 뭐 이렇게 합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적합성 진단과 관련한 변액보험 계약 체결 절차. 이게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요. 자, 가입하기 전에 적합성 진단 받아야 된다 그랬죠. 적합성 진단 받습니다. 그럼 적합성 진단을 받으면 고객에게 맞는 알맞은 펀드 권유할 적합한 펀드 권유 목록이 나온다 그랬죠. 그걸 해야지. 그럼 그때 가입 설계를 하는 거죠. 가입 설계 봤더니 괜찮네. 그러면 청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외우시려고 하지 말고 예,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판매 자격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판매 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몇 시간? 4시간이었죠. 2시간 틀렸습니다. 두 번째, 모든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전에 적합성 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난 싫어요. 그러면 진단을 받지 않겠다. 불원 확인서에 사인을 하면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고서도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97번 보겠습니다. 필수 안내 사항인데, 자, 판매할 때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 게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네. 이 내용 자체가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꼬웁니다. 자, 1번 자사에게 유리하게 특정 회사 또는 특정 기관만을 비교하여 설명하면 얘는 금지사항이죠. 금지사항.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펀드 변경 후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뭐 손실 금액을 보상하겠습니다. 이거 금지죠. 세 번째, 만기 보험금이 처음 예상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내가 책임질게요. 금지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실에 가면 회사 상품별 특별계정 수익률을 다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안내를 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적합성 진단과 관련하여 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자, 적합성 진단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고객 다 사인받아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보관을 해야 되느냐? 예, 계약 체결 종료일로부터 2년간, 얘도 한 번씩 나옵니다. 2년간 그 자료를, 근거 자료를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별 펀드 운용 실적을 비교한 내용, 변액보험 판매 시에 필수 안내사항에 해당이 된다. 다른 회사 상품하고 내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했다. 이건 금지사항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필수 안내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98번 펀드 차감되는 재반 비용 보겠습니다. 자, 적립금에 비례하는 것. 적립금에 비례하는 것은 일단 예, 최저 사망 보험금 보증 비용.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률 적용하는 거죠. 연금 적립금 보증 비용 얘도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률을 적용하는 거죠. 운용보수 계약자 적립금에 비례해서 일정률을 합니다. 자, 위험보험료는 적립금이 아니라 기본보험료에 비례해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판매 후에 완전 판매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뭐 상식 좀 알아두십시오.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 전화하죠.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기초 서류에 명시된 할인율을 통해서 할인해 준다. 얘는 불법이 아니에요. 보험료를 할인하는 행위는 변액보험 판매 시 금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초 서류에 명시됐다는 것은 이건 공식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량제 할인 특약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고액 할인 특약. 뭐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를 통해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 수익률을 가정하여 최초 원금 도달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 자,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공시 이율을 기준으로 예, 투자 수익률을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99번 예금보험제도 보겠습니다. 예금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새마을금고 아니죠. 농협 지역조합, 수협 지역조합, 지역조합 들어가면 다 아니죠.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은행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는 다라마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파산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고객이 계약한 변액보험의 약관에 최저보증 약정이 있는 경우에, 즉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안 됐죠. 근데 특약과 약관에 최저보증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 지급이 가능하도록 받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농수역 지역조합은 제가 대상이 안 된다 그랬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자체 기금으로 보호하죠. 예금보험제도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기관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 10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상품이 아닌 거 어떤 게 아닌지 한번 보죠. 은행 정기예금이면 보호되죠. 신용거래계좌 설정 보증금 얘도 되죠.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얘는 보호되는 금융상품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재보험 다 제외가 됩니다. 선택특약 얘도 된다 그랬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서 예금보험금이 지급된 일종이 있고 이종이 있죠. 순서대로 일종이 먼저겠죠. 뭡니까? 지급정지. 이종은 뭘까요? 파산, 인가, 취소. 먼저 지급정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를 해보고 안 되겠다. 그러면 취소, 파산 되겠죠. 그래서 일종이 먼저, 지급정지가 먼저 됩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상장이 폐지가 됐어요. 금융기관이. 그렇다고 해서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101번 예금자 보호 한도 보겠습니다. 부보금융기관이 인가 취소가 되게 되면 이중이죠. 그죠? 예,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합니다. 그죠? 동일한 금융기관, 동일한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이죠. 그죠? 예, 1인당 다 맞네요. 얼마까지? 3천만 원까지. 얘가 틀렸네요. 얼마까지죠? 5천만 원까지죠.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1인당 5천만 원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별도로 보호를 하죠. 뭡니까? 확정기여형, 그 다음에 IRP 개인형 퇴직연금. 자, 여기서 핵심 뭡니까? 확정급여형, DB형은 별도로 보호 안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 5천만 원, 그 다음에 퇴직연금 5천만 원. 별도로 보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계약이 이전됐어요. 계약이 이전되면 다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승계되지 않았어요. 이전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예금이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되게 되면 당연히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파산한 경우 2종이죠, 이거. 예, 1인당 최고 4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까지. 세 번째,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 예금의 지급정지 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2종이 아니라 1종 보험사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02번 마지막 문제네요. 자, 다음 중 A씨가 예금자 보호법을 인해 받게 되는 보험금, 예금보험금은 얼마입니까? A씨가 땡땡은행에 가입했습니다. 정기예금 보호받죠? 당좌예금 보호되네요. 청약예금도 되네요.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예금이 2천, 3천, 1천이니까 6천이네요. 그럼 6천만 원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까? 있겠네요. 맞아요? 아니죠. 왜 아닙니까? 1인당 한도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천만 원까지. 6천만, 예금은 6천이지만 보호 한도 5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예금자 1인당 예금자 보호 한도 금방 봤죠? 5천만 원. 연관 함정. 변액보험에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부분이 없다. 없습니까? 선택 특약. 약정에 최저 보증이 있는 경우에 최저 보증 보험금 다 편입돼 있다 그랬죠.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예금자 보험제도로 인해 금융회사별로 원금에 한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원금이 아니라 원금 플러스 이자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세 번째,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 종류별로 5천만 원씩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1인당 총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센셜 102제 102번까지 열심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